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또 우리가 고기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Meer Fleisch schmeckt noch wie immer. 원래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장이 맛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매장은 1년에 한 1마일 정도 나와요. 쫄깃쫄깃하고 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고소하기도 하고. 값이 싸다 그런 걸 떠나서 섹시한 맛들을 가지고 있습니다.ごちゃごちゃして気持ち悪いっていうふうに見る人も昔は多かったとは思うんですね。 버려지는 내장과 부속들이 맛있다는 것을 동물적으로 알죠. 부산물들이 싸게 공급이 되고 장터의 상인들이 솥을 걸고 그 내장들을 가져다가 국밥을 만들어서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하다가 창자라는 재료 안에 넣어서 만들어서 먹게 된 거죠. 이거는 피다, 창자다. 지금 여기서는 소만 하고 있거든요. 소는 대부분이 질겨요. 손도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만큼 결과물이 맛있게 나오니까. 검은색 표피가 있는 천엽이 더 익숙하실 텐데 태어날 때는 이제 흰색으로 태어나는 부위거든요. 소화 활동을 하면서 노폐물이 쌓여서 검어지는 거기 때문에 80도, 90도 정도 물에 데치고 얼음물에 담궜다를 반복을 하면 이 표피가 벗겨져요. 저는 내장류가 고기보다 싸서 먹는다가 아니라 그 내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식감이랑 육향이 있거든요. 약간 꾸릿꾸릿한 향? 충분히 메리트 있는, 지금보다 더 고평가받을 수 있는 식재료라고 생각하고. 각자 부위에 맞게 잘 최상의 맛을 낼 수 있게 잘 요리가 된 음식들이어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高級食材ですよね。昔貧しい人たちが食べてたのが今はね、その広まった結果高くなっちゃってるっていうのがね。 Anche adesso non è che sia un piatto, adesso anche le stelle Michelin hanno cominciato a prendere 고급스러운 요리로 이렇게 파인 다이닝 요리 제공할 수 있어요. 막장, 구이로 이렇게 먹으면 아 이거 겉바속촉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위장, 돼지, 사람도 위가 있잖아요. 위를 따듬으면 막 부릉내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위니까 냄새 안 나요. 곱창이 아무래도 고소한 맛이 압도적이니까 그게 왜 고소한지는 알아요, 저도. 맛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제일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도축장 도시의 하나의 기반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 식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도축을 해서 바로 가져오는 게 가장 신선한 재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떼가서 그 창자를 이용한 요리들을 한다던가. 저희 집은 68년도에 개업했고요. 그때는 이제 도축장이 옆에 있었거든요. 성당 못자리에. 이거를 갖고 오자마자 빨리 손질해야 돼요. 생선하고 똑같아. 내장은 빨리 상하니까. 곱창이 이랬으면 여기 막이 있거든요. 여기 좀 매끌매끌한 막. 이거 같이 넣으면은 곱창이 찌르개가 고무처럼 땡글땡글해지거든요. 그럼 여기 시작에 여기 껍질을 여기서 이렇게 벗겨요. 쭉 내려가면서 벗기면 잘 벗겨져요. 밥 껍질 벗기듯이. 요새는 별미로 먹지만도 그때는 싸서 돈이 값이 싸서 드셨는 것 같기도 하고 고기가 귀하고 이러니까 20대 후반인데 안에 들어가갖고 소 잡는 안에 가가지고 막 소 잡는 것도 눈에 보고 막 그때는 그랬거든요. 막 곱창도 가지고 오고 그래가 옛날에 아 엄마도 이래 고생하셨겠구나 이리 싶더라고. 우리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차에 싣고 오잖아. 엄마 차도 없이 어떻게 다 갖고 왔겠노 싶고 이런. 도축장은 지금 대구에 없고요. 보령에 이제 작업장, 도축장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저희들이 작업장 겹축산이 있어요. 엄마는 본래 음식 솜씨 좋으시니까 그때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미역가루 묽은 때가 오셔가지고 이제 부산물 그걸 이제 찌개같이 하다가 양념 넣어갖고 좀 버무리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골 요리로 됐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손님이 곱창, 대창에다가 또 불고기 좀 넣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 그래가 좀 넣어드렸거든요. 넣어드리니까 와 이거 맛이 한상적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상의 맛을 했죠. 저는 20대부터 다녔습니다. 지금 64세고 40년 단골입니다. 애들은 그 곱창의 고소한 맛 그게 좋대요. 태어나기 전부터 다녔는데 가들도 지금
40대 가까이 됐는데 다 아직까지 좋아합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고 또 제가 힘 모자라면 이제 딸이 하니까 딸이 하고 이래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어머니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힘들게 사셨는데 지금은 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귀만 좀 잘 들리고 이러면은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지금은 대화를 못 하잖아. 그래도 안 들리든지 해야든지 지금 계속 이래가고 옆에 계셔줬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계셔줬으면 좋겠어요. 안 들리더라도. 맞지?名前は、本名がチェ・チョルキですけど、2本目は富下哲則です。じいちゃんがテグ出身なので、本家はテグだっていうことで、ただ祖母はプサンからですので、プサンよりの味も強いような気がしますけどね。豚茶鍋のお召し上がり方といたしましては、火を中火にしていただいてからそのまんま鍋のまま置いていただいて、中にホルモンが入ってますので焦げつかないようにこちらのお玉とトングを使ってかき混ぜながら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で沸騰していただいたら火を消していただいて、キャベツがしなしなになってきたら食べ頃のタイミングですね。トンちゃんっていうのは向こうの言葉でうんちのことだ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した。昔はやっぱり汚い話、やっぱりうんちとかついてたりとかしてたので、やっぱりちゃんときれいに洗わ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日本の一般的な食事の文化の中ではホルモンってほとんど食べられてなかったものですね。それが戦争に敗れて食料不足にあえぎお腹を空かした人が町中にいる、そういった状況の中で闇市で売られていたわけです。もともとは朝鮮の人たちが作っていたホルモン料理ですから、当然ながら差別の対象になるわけですね。父親の時はやっぱりバカにされてたみたいですよ。つるむ人も韓国人ばっかりになるんです。もうグループになってて、で日本人の友達ってほとんどいないんですよ。在日の、友達がもうほとんどで、石投げられたりとか、朝鮮人帰るとニンニク臭いとか言われてたみたいです。だからもうそんなところから考えて、そのホルモンのものはどういうふうに変化している？変化はやっぱり崇高なものには変わっていきましたよ。私の中ではですね。やっぱり親の背中見てたし、祖母の背中も見てたし、なんか誰か継がないといけないだろうなっていう思いで、私がやっぱ継ぐべきなんだろうなって子供の時から思ってました。心のどっかにあってですね。これうちのじいちゃんですね。はい。永長じいちゃん。これはうちの半目の写真です。このピンクのチョゴリ着てるのが半目ですね。うちの。お名前は何ですか？純徳。純徳。純徳。そうですそうです。
これは大韓民国国民登録書。だから今のカードで、まあそのうち帰りたいっていう話があったんですけど、戦争が起こって戦争がもうちょっと帰れない、まあじいちゃんだけじゃないですけど、戦争帰れなくなって本土に終戦をするのに待つのに連絡船が出なくなったんですよね。まあ昔って日本と韓国つないでたのってここしかなくてですね。で連絡船、まあそのうちまあまたこう開通したら、まあ母国に帰れる、それまではやっぱ商売しないといけない、まあそういう人多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時代的に。はい、やったー、遺骨を見つけたぞあ、出た音すごい。嬉野調整炭鉱は太平洋戦争中の1942年2月、鋼塔の天井が落ちて水没。183人が犠牲になり、犠牲者は80年以上もの間、海底に取り残されたままでした。調整炭鉱はとても浅いところに炭鉱が石炭があるということで、しばらく誰も手をつけていなかったところに1939年のもう第1回目秋から、募集という時期だっ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の募集だからもう自由の意志で来たん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けども、実はもうほとんどが強制連行ということは調整炭鉱の中では、公的資料とかでもですねもう、分かっていて、この浅い危ない炭鉱に日本人が来ないので、朝鮮の方々が、70% とも言えるですね、当時、調整炭鉱ではなくて朝鮮炭鉱というふうに差別も受けていた炭鉱と。1942年の2月3日に大規模な水没事故が起きてしまうと。その日国からはですね1000缶出しなさいという命令を受けてい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少々漏れていようがとにかく石炭を出すと、戦争のために。この辺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すごいところに皆さん出くわしましたね。もうややこしいこと言わんとってて。あ、通訳の人。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黒い。本当にありがとう。감사합니다。はい、こちら来てください。ちょっとご遺骨を置いて開けてください。はい、ああ、こんな感じでいいですかね。井上さん、ご遺骨を持ってどういう気持ちですか。長く待たせてごめんなさいって。
あと聞いたのは自分の父親が朝鮮炭鉱で働いていたというふうに、だから多分、もしかしたら自分の父親も中にね犠牲にな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思いがとても強いんだろうと思うんですね。ほとんどがもう売りさらにかね、でも帰りたかったんだからね、本当ね、もう帰りたかったよ、もう逃げたけどもうね助からんかったんやから、すごい重いよね。まあ、在日同胞として저도 미련도 해야 되고 곧 찾아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子供の時には結構ホルモン召し上がって？いや、食べてます。小さい時からもう大好きですし、それがだから一番美味しい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日本サルモンは食べないものですから、だからもう朝鮮韓国人しか食べないものでした。もう本当に捨てるもんだから、もうホルモンなんてね言ってましたよね。いえ、思いましよ。今日また来る言うから、また人数がまた多いからね。これただね、これヤンニョムね、うちで作ったヤンニョム。これ入れて、これのタレね。そのタレはお母さんとやった？そうそうそう。自家製？自家製よ。うちが作ったタレ。もうイルボンサランでもこれもうムンチしよってって言ったらムンチしてあげるし、普通はもう袋にこう入れてあげて、あと家帰って混ぜてねって言って、これだけよ。一応やっぱりヤンニョム入れとるから、よそんサラの味だね。お母さんの手の韓国で言えば孫麻。昔に孫麻聞いたことあるけど、そのからの血が流れてるのが流れてるからね、両半年の入れもおじおまにみなとそのからやから。やっぱ日本人に対する不信感っていうのは皆さんね、心の中で持っていらっしゃる方が多いだろ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れはもう仕方のないね、日本がこういう社会なので、本当に心から笑って心から一緒に楽しく酒飲んでっていう、そういう感覚っていうか、そういう関係になれるっていうのは私はすごい嬉しくて、はい、アジマンさんの雰囲気は大好きですね。20年代にはすでにこの周辺地域の人口の4分の1程度はすでに朝鮮半島出身者で占められる、そういった場所になっていました。1920年代の終わり頃に大阪市が社会調査を行っています。その中に大阪市内に在住しているある一家の家計収支が載っているんですね。男性は工場労働者をしている。女性は何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飲食店の経営です。その飲食店の経営の収支も載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売上のほとんどはホルモン料理。これは小袋いうて、韓国語で先っぽ、
あんまり昔は食べてなかったですね。だいたいここ私が始めたのが60年近くなるんですよ。その時はもう全然食べる人って少ないですわね。だいたいチェジュの人か韓国の人がちょっと。本当に捨てられたナイフ、ここの吉本の筋に入った肉屋の前で本当にざるかごの中に内臓がみんな捨てられてましたから、それをもらっていって食べたりしてるような人もたくさんいてましたしね。これどないするのいらんのか言ったら「ああもうええ持っていき」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やったと思いますよ。それでもってあんなホルモン食べとるってあんな捨てるもん食べとる朝鮮人はっていうような。そんなんで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今ホルモンから始まった焼肉なんていうのは韓国料理だってことを今日本の人たち、今の若い子たちはそういう概念を持って見てないから、韓国料理って感覚じゃないですよね。今新しい焼肉。アイドルがホルモン大好きとか、もう一番好きな食べ物でホルモンあげるなんてことがね、ちょっと前はあんま考えられなかったですけどね、そういうことを言う人が結構割合たくさんいるんですよね。こんなに美味しいものがなぜ引っ掛け物なのかっていうのは僕自身も不思議でしょうがないですね。まあ見てみろとお前らがそんなにバカにしてたやつがこんなに素晴らしい美味しいもので、だからこれもやっぱり時代なのね。우리나라는 뭐 돼지나 뭐 가축을 잡으면 모든 걸 다 먹는다. 뭘 버려요? 버릴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리 기법이 발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내장 요리들은 내장 향 같은 것을 누린내라고 해서 좀 배척하는 쪽으로 요리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덮냐, 어떻게 보완하냐가 싸움인데, 구미 선상곱창은 그것의 가장 효과적이고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김치가 있는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스타일의 김치였어요. 보통 이제 김치 담으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안 부러져요. 일단 저염, 소금이 많이 안 난 상황에서 저염해서 눌러서 하는, 이게 한 12시간 정도 이제 절인 거고요. 신김치나 익은김치를 넣으면은 그 신맛과 익은 맛 때문에 그 곱창의 특유한 그 손맛이 안 나요. 최대한 신맛을 뺀 이 겉절이 형식의 김치가 들어가야 되고, 내장은 상당히 부패가 속도가 빠르니까 최대한을 빨리 삶아서 냄새만 제거하고 먹는 방법을 택해서 그게 이제 탕문화로 우리는 계속 이어져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싼 고기는 돼지고기의 부산물들이었고요. 경상남도와 부산 쪽에는 돼지국밥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게 되고요. 이북 할머니가 내 돼지국밥 장사하는 거 가르쳐 줄게. 네가 할래? 할 줄 몰라도 가르쳐 좀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15번 합니다. 제일 처음 국제시장인데 하여튼 요런 다이가 6개가 있다면 한 개 얻을 돈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루에 막걸리 5대만 팔면 애들하고 밥을 먹고 살겠다 했는데 5말 팔 수 있을 정도로 막 팍팍팍팍 커가는 거예요. 순대 삶은 뭐 이래 되고 저 뼈도 여기서 삶고 고기도 삶고 그 물 색깔이 이렇게 이제 된장은 들어갔거든. 된장 색깔이 약간 나지요. 깍두기 국물하고 배추, 김치, 머리 잘란 거. 옷소리 감초가 부산 시내 아무 집도 없는데 이 집에만 오면 있다고. 하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힘들었지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저 연산동에서 부전시장까지 버스 타고 가가 잠도 3시간밖에 안 잤어요. 내가 잠 안 자고 남 잘 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거 딴 집보다 신경 쓰려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하기 힘들어서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기름도 띄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만 힘든 걸 왜 하느냐고. 그냥 간판 걸어놓고 막 고기만 푹 삶아갖고 해줄라 하는데 우리 집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맛있지.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하는 거 개발을 자꾸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말이 다 뜻이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자꾸 더 배우고 싶죠. 더 잘하고 싶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돼요? 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벌써 왔어요. 아, 이런 노포 느낌의 최고예요. 아,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 깔끔해요. 좋아요. 헉! 여기 잘라. 잘라. 자, 드디어 먼저 이렇게 그대로 퓨어로 야, 와, 입안에 녹아요. 그리고 내장 비린내 그 잡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와. 식성이 아주 코리안 스타일이시네. 아유, 당연히 저는 코탈리안이에요.
코탈리안입니다. 예, 빤빤. 반 코리안, 반 이탈리안. 이탈리아에서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낯설지 않은 음식이에요. 저희가 내장탕을 옛날 팔았었는데 네. 내장탕에서 소 내장을 꺼내서 이렇게 썰어서 잘라서 이제 잘라서, 지들이 네. 먹다가 잘라를 잘라. 이렇게 잘라로 그러면 그런 잘라서 잘라요. 자르다로부터 여기에서 온 거예요. 예, 맛있어요. 이거 근육 그 부위 너무 비싸서 가능한 사람들이 그냥 이거 내장, 왜냐면 싸서 내장 많이 먹었어요. 내장 원래 지금도 어느 정도 싸요. 다른 등심보다는 안심보다는 째끝보다는 쌀치살보다는 훨씬 더 싸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매력적인 부위예요. 싼 식재료로 만드는 요리. cucina 요리, povera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가능한 요리. Vivo da sempre nel piccolo villaggio di Panzano in Chianti, nel cuore della Toscana, fra Firenze e Siena, un villaggio che ha 1000 abitanti. La mia famiglia fa il lavoro di macellaio nel villaggio da 250 anni. Io ho mangiato la mia prima bistecca a 18 anni, per i clienti, non era per noi. Io sono cresciuto con la mia nonna che mi ha insegnato a mangiare trippa, zampe, cuore, sangue, tutto quello che poteva alimentare la famiglia. Perché il messaggio era: non si può sprecare la carne. È carne Dio! Il macellaio, nella tradizione, è responsabile per la comunità e dalla comunità di uccidere. Uccidere per nutrirsi con il cibo carne. Per cui il massimo rispetto per gli animali e la massima responsabilità. Cibo buono, spazi liberi, no stress. Una morte pietosa e usare tutto bene dal naso alla coda. Leviamo dal quinto o quarto, perché così si chiama da noi. 생각해보면 동물, 잠시만요. 이렇게라면, 오케이. 여기 첫 번째. 이거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다른 발, 여기 4분의 2,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다 이거 4분의 3. 그리고 여기 4분의 4. 네 번째. 다섯 번째 뭐냐면 다 나머지. E il resto era riservato ai più poveri, a quelli che non potevano consentirsi le altre parti della carne. Poi, ovviamente, questa cucina povera è diventata l'ossatura della grande cucina italiana. Bovini vengono allevati per la carne, la pelle è considerata, diciamo, uno scarto insieme alle interiora. A Firenze abbiamo un'antica tradizione di valorizzazione delle parti meno nobili, meno pregiate, quindi che di solito venivano buttate via come lampredotto da mangiare, no? Oppure la pelle, che comunque è, fino a che non viene conciata, uno scarto. Scartare niente, e anzi le parti meno pregiate sono quelle che poi diventano il cibo delle persone che non si possono permettere tagli di carne più costosi, ma che regalano piatti molto nutrienti e molto confortevoli.
Ma qui si fa perché noi ormai il banco mio è di 30 anni fa, ma l'origine di questo banchino ha 124 anni, cioè il posto di Lampredotto ha 124 anni, è uno dei più antichi di Firenze. Poi per dargli il sapore va messo l'acqua, tutti gli odori, pomodoro, carota, cipolla, sedano, basilico. Lo bolli un'ora, un'ora e mezzo e fatto. Andavo in stand-by. Perché costava poco e quindi mangiavano trippa e Lampredotto. I ricchi non lo mangiavano. Nell'Arno c'era un pesce simile a un'anguilla che si chiamava lampreda ed era un pesce molto ricercato che mangiavano i nobili, l'aristocrazia. Il lampredotto, quindi il quarto stomaco del bovino, assomigliava all'interno della bocca della lampreda e il lampredotto invece era un cibo da poveri. Quindi le persone che non si potevano permettere la lampreda mangiavano questo lampredotto e giocavano con il nome, dando il nome di un pesce molto ricercato a un cibo estremamente povero. Allora, la trippa viene sempre vista, cioè in tutta Italia si mangia la trippa. Perché si mangia la trippa in tutta Italia? Perché è un piatto povero. La cucina italiana è un piatto povero. Questa si chiama foiolo, in dialetto si chiama 100 pezze. 100 pezze vuol dire come 100 frattaglie, perché vedi, è frastagliata così. Questa si chiama invece nido d'ape. Nido d'ape perché ricorda un attimo l'alveare. E mettiamo il midollo della stessa bestia, che è la parte che gli dà il gusto alla trippa poi. La trippa, un brodo di carne veniva fatto, soffritto di cipolla, concentrato di pomodoro del lardo. Però voglio dire, in tempi non sospetti noi la facevamo sempre, non avevamo paura di fare la trippa, non è svilirsi fare la trippa o un taglio minore, anzi è pensare il nostro presente e il nostro futuro. Facendo pelle? L'acqua per far sì che il prodotto è sempre idratato. Quello proprio per natura, il piede e il muso. Questo è il musetto del vitello, ok? Questa invece è la zampa del vitello. Okay. Poi abbiamo questa che è la mammella della mucca invece, ok? Questo invece si chiama colarcio, noi qui lo chiamiamo, è sempre un'interiora, ok? Nel dopoguerra c'era tanta fame. All'epoca mia nonna, perché mio nonno morì giovane,
aveva 10 figli. Per sfamarli incominciò a vendere carne. Sì, è un cibo che prima si mangiava perché era un... Non si buttava niente. No? Niente, tutto quello che si ricavava dopo ammazzato un animale lo mangiavamo. Adesso è una cosa più particolare comunque. Innanzitutto l'intestino deve essere di un vitellino giovane, da latte, che ancora non abbia mangiato l'erba. E la pagliata è la prima parte dell'intestino, l'intestino tenue, con ancora dentro il latte fermentato, che poi viene chiamato chimo. E si usa soltanto la prima parte dell'intestino, che va sgrassata, poi è ricoperta da una pellicina, va spellata, poi va tagliata in tronchetti da circa 20-25 cm, viene nodata in forma di ciambella, legata con la stessa pelle che si toglie, senza usare filo, spago, quindi è tutto commestibile, nel boccone si mangia tutto. E poi va cucinata in vari modi. Io di solito normalmente la faccio con il sugo per condire la pasta. I rigatoni alla vaccinara sono chiamati, perché i vaccinari erano gli operai che lavoravano al mattatoio a spaccare le bestie, a sezionare le bestie. E questi poveracci, chiamiamoli così, anziché avere i soldi, gli davano come regalo i pezzi del quinto quarto, praticamente era un po' lo scarto di tutta la macellazione. Dopodiché questo quinto quarto lo portavano nei ristorantini che stavano intorno al mattatoio a Roma e i ristoratori hanno cominciato a cucinarlo. Piano piano è diventato un piatto cult e tutti ne godono, tutti lo chiedono, molto buono. 이렇게 내장 먹는 문화는 한국 먹는 문화랑 비슷해요. 한식은 옛날부터 가능한 요리 쿠치나 포베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문화예요. 쿠치나 포베라 진짜 지속 가능성 요리죠. Ma quello che cerco di spiegare io è che è un'armonia in cui tutto è buono se cucinato bene.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큰 일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성기두화라는 건데 성기는 피, 선지를 뜻하고 두화는 배를 뜻해요. 창자에 선지를 채워넣은 음식이다라는 것에서 피는 나와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돈은 없지. 순댓국 장사를 해서 내가 이제 애들을 소세지나 순대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아시아에 오면 순대고 유럽에 오면 소세지고. Wer weiß, was das ist? Weißt du, das ist für ein Darm? Besteht Blinddarm vom Rind, die Rinderbutter. 보통 음식은 입으로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소세지를 이빨로 먹고 혀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어 물었을 때 뽀드득하는 느낌을 빼고 소세지를 논할 수 있을까요?